오늘 방송 볼만했어요. 오늘 방송 재밌었어요. 꽤 오랫동안 이 돌싱 특집이 진행되긴 했는데 재혼 커플도 나오고 나름 오늘 방송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시작을 광수 영자 결혼식 하는 거 나왔거든요. 결혼 축하드리고. 결혼 축하드리는데 일단은 이제 영자님하고 광수님 오늘 방송에 있었던 거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솔로에서 남PD님하고 뭐 관련이 있나봐.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 그림 그리는 거. 난 그거 뭐 효도 관광 느낌? 효도 관광 느낌이라 가지고 신기하지도 않고 별 영혼 없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출연자 얼굴을 이제 그렸어요. 나와가지고 춤추면서 그림 그리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수님한테는 목에 있는 주름이 자기의 컴플렉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자님이 그거 보고 정수님 목에 있는 것까지도 다 표현했다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영자님이 저런 것 때문에 좀 사람들이 싫어하나봐. 굳이 안 해도 될 말 사람들 출연자들 다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좀 매기는 거죠 그런 게. 꿈에 나올 때까지 무섭다고 얘기도 했고 다 있는 데서 그런 얘기하면은 정수님 입장에서 민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느끼는 거는 영자님이 얘기하니까 더 밉상인 게 있어요. 영자님도 사실 영자님의 외모나 뭔가 이렇게 말할 만한 게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영자님이 그 얘기하니까 더 뭔가 밉상인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영자님이 그러니까. 영자님하고 광수님하고 이제 재혼하셨다니까 축하는 드리지만 오늘 방송에서 모습이 그런 부분이 별로였다. 영자님도 외모가 완벽하지 않으신데 정수님의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굳이 얘기한 거는 선을 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한 김에 별로였던 점, 물론 영자님하고 광수님하고 두 분이서 서로 좋으니까 그런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시청자 입장에서 영자님의 애교가 좀 약간 부담스럽죠. 이거 있잖아. 영자님의 광수씨하고 있을 때 애교가 약간 좀 상당히 그렇습니다. 거의 매주 보는 것 같아요. 매주 보는 것 같은데 좀 부담스러워. 막 이런 거. 영자님이 마침 나는 솔로 출연하는 방송 기간 동안에 생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광수씨가 이제 영자님한테 생일상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했는데 두 분이서 뭐 되게 좋은가 봐요. 광수씨도 영자님한테 완전 푹 빠져있는 것 같고 영자님도 잘 이렇게 광수씨하고의 연애를 운영을 잘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영자님이 데이트나 이런 거에서 진짜 운영을 영리하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도 제가 그렇게 리뷰했던 것 같은데 영자님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잘 유도를 해요. 분위기 자체도 유도하지만은 상대방한테 원하는 그런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보도 기분 좋게 잘 빼내. 내 거는 잘 안 까면서 상대방 거는 잘 이렇게 얻어내는 그런 영리한 대화나 이런 거를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너무 속물처럼 안 보이게끔 대화도 잘 이끌고 오늘 어떤 부분이 되게 좀 영자님이 데이트할 때 영리했냐면 사실 두 분이 장거리잖아요. 광수씨는 포항이고 영자님은 서울이죠. 그런데 이제 장거리일 때는 자기가 이제 보니까 누가 더 많이 버는지 보고 더 많이 버는 사람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 하면서 막 웃더라고. 그러다 보니 광수씨가 이제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 좋아져가지고 자기가 좀 돈을 번다. 나는 종속세 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필하고 그럼 영자님도 그럼 내가 가야겠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대화하는 것 자체가 영자님이 이렇게 넌지시 유도를 해가지고 이끄는 거다 보니까 참 영자님이 이런 부분에서 되게 영리하신 것 같아요. 내가 광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매달리는 그림으로 안 나오게끔 운영을 잘하잖아요. 물론 영자씨 이미지나 이런 거는 비호감이나 이런 거나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데이트할 때 이런 모습들 보면은 되게 영리합니다. 매달리는 모습 안 나오게. 맞아요. 기술이죠. 만약에 대놓고 영자님이 광수씨한테 뭐 연봉 얼마예요? 성과급 얼마예요?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 이렇게 물어봤으면은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얘는 속물이구나 하면서 이제 영자씨를 걸렀겠죠. 근데 영자씨는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만약에 잘 되면은 결혼하게 됐을 때 신혼집을 하려면 내가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운을 띄우니까 저절로 다 풀리잖아. 광수씨가 내가 돈을 잘 번다고 얘기하면서 종소세 나는 남자라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되게 참 영리하신 것 같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본인이 궁금한 거를 물어보면은 되게 좀 남자분들은 바로 뭔가 이렇게 거부감이 들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영자씨는 그런 거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영자씨의 그런 영리함 때문에 광수씨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자씨가 뭐 밉상짓 하는 건 밉상짓이고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거는 영자님의 어떻게 보면 대화법 대화를 되게 잘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영자님하고 비교할 만한 출연자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영자씨도 기독교죠. 영수도 기독교예요. 영수도. 근데 이 둘이 본인이 좋아하는 출연자에 대해서 요리하는 게 되게 재밌어. 영수도 기독교고 영자도 기독교입니다. 근데 영자씨는
본인이 영리하게 종교 얘기를 잘 안 해요. 광수 씨하고 데이트할 때 종교 얘기를 일부러 잘 안 합니다. 굳이 PTSD를 건들지 않고 되게 잘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제 그렇게 운영을 잘했죠. 그에 반해서 영수 씨는 영숙님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매번 늘 항상 종교 얘기만 끝내잖아요. 이게 정말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한 명은 아마 다음 주에 선택을 못 받을 겁니다. 영수 씨는 제 생각에는 영숙님이 할 리가 없어요. 영수 씨 같은 이런 사람을. 근데 영자 씨는 결혼까지 했잖아. 그만큼 대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가. 영자 씨가 뭐 약간의 밉상 그리고 말하는 거에 대한 뭐 폭력적인 말투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방송 외적인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상당히 뭐 이미지가 많이 깎여가지고 좀 비호감이다 뭐다 이런 거 하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그 대화하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배울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여자님께서 실속은 영자가 차렸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영자처럼 영리해야 돼요. 물론 영자 씨가 이미지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은 진짜 영자 씨처럼 이렇게 영리해야 돼. 영숙처럼 이 남자 저 남자 다 흘리고 다니고 다 여지를 주고 눈웃음 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영자처럼 딱 괜찮은 남자 한 명 찍고 그 남자만 이렇게 빌드업을 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고 이렇게 영리하게 하는 게 오히려 영자한테 배울 점이 더 많다 생각해요. 이미지나 이런 거는 안 좋긴 해도 뭔가 이렇게 여자분들이 참고할 만한 배울 점이 있는 분은 영자지 않나. 결국은 결혼까지 했잖아. 영숙하고 이렇게 봤을 때 외모적으로도 영숙 씨가 좀 더 이쁘겠죠? 몸매도 그렇고. 근데 결국에 승리는 영자가 했잖아요. 상철이 꼬셨는데 안 넘어왔다고요? 상철 씨 꼬시려고 했던 거는 광수 그냥 자극, 긴장하라고 그런 장치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광수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무 너를 좋아하는 것처럼 매달리게 되면은 나를 만만하게 보고 네가 딴짓 할까봐 상철이라는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긴장시킨 다음에 이렇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영자 씨가 대화를 하거나 이런 거 보면은 영리해요. 광수가 종소세 낸다는 언급을 했는데 종소세 내는 게 왜 능력 있는 건가요? 더 글로리에서 나 종소세 내는 사람이다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나도 정확히 몰라요. 제가 내는 종소세는 저는 이제 유튜버라서 종소세 내는 거죠. 그 종소세는 그리고 저처럼 사업자 등록증 내고 세금 신고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내는 거 아닌가요? 돈이 많아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영업자들은 다 내는 게 종소세 아니에요? 그리고 남산코끼리님께서 종교 장벽도 극복한 찐사랑이라는데 그래서 영자씨가 진짜 영리하다는 거예요. 진짜 영자씨가 대응을 잘했어. 진짜 영수랑 비교되게. 광수랑 종교 얘기할 때도 광수한테 종교를 강요하겠다. 우리 가족이 다 믿으니까 너도 믿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교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을 거야. 근데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나는 일단은 너의 선택도 존중해. 이런 식으로 부담을 안 주면서 대화를 이끌고 되게 뭔가 종교적인 문제를 편안하게 했어요. 편안하게. 과하지 않게. 부담되지 않게. 그동안 해온 데이트 할 때마다. 그리고 웬만하면 종교 얘기도 안 꺼내려고 했고 광수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 근데 영수는 영수이가 물어보지 않아도 지가 지 입으로 계속 영숙 씨한테 내가 필사를 하네. 우리 엄마가 어쩌네. 계속 그래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수랑 영자는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가지고 영자는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거고 영수는 이제 다음 주에 나가리가 되겠죠. 영자 씨 되게 영리해요. 여자님께서 광수 스펙 정도면 연봉 상당할 때라고 하는데 광수 씨가 박사 아닌가요? 박사? 박사까지 했으니까 연봉이 최소 2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길일이어서 날짜 잡은 걸 수도 광수네가 불교여서 결혼하기 좋은 날 수도 그럴 수 있겠다. 어딜만 지원님 말씀처럼 광수 씨가 불교다 보니까 이 불교이신 분들은 나를 잡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불교이신 분들은 아기를 가졌을 때 아기를 시받아서 낳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다. 이날이 좋은 날이니까 이날에 결혼시키시다 해가지고 좀 빨리 했을 수도 있지 뭐. 광수가 의사들보다 연봉이 높네요. 광수 직업이요? 연구원, 포스코어 수석 연구원. 그리고 영자씨가 혼전 임신이 아니라면은 나는 솔로 이후로도 꾸준히 강수씨한테 이런 나는 솔로에서 모습처럼 잘해줬다면은 그러면은 결혼을 이렇게 앞당겼을 수도 있어. 광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내가 돌싱인데 영자씨처럼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임신 출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영자씨가 뭐 집안이 나쁘지도 않고 조건이 나쁘지 않거든요. 광수씨하고 조건이 맞는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둘 다 종교는 다르지만은 광수는 광수대로 부모님에 대한 의존도가 있고 독립이 덜 되어 있고 영자는 영자대로 자기 부모님에 대한 독립이 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맞아가지고 결혼이 좀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다 보니까 서로 조건도 맞고 하다 보니까 결혼까지 잘 된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자씨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밉상인 부분도 충분히 있지만은 순자, 옥순, 뭐 영숙 뭐 이런 분들이 비교하자면은 영자씨가 좀 더 영리하고 감정 컨트롤도 나름대로 할 수 있고 좀 그래요. 대화도 좀 되는 편이고 그런 것들이 좀 이점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영자랑 영숙이랑 글쎄요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네. 둘이 비슷할걸요? 영자랑 영숙. 물론 오늘 정숙씨 목주름 얘기한 거는 하면 안 되는 얘기 했는데 그 외적으로 이렇게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대화하거나 이런 거 보면은 영자씨가 되게 영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자님이 자녀가 없다는 게 엄청난 이점이에요. 영자님이 자녀가 없다는 게. 그게 엄청난 장점이다. 광수는 전에 외모를 보고 티키타카를 포기했었기 때문에 영자한테 빠진 건가요? 전혀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영자 씨의 매력을 그냥 본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진짜 이 사람이 잘생기고 이쁜 거 몰랐는데 갑자기 노래하는 모습 보니까, 말하는 모습 보니까, 일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잘생겨 보이고 이뻐 보이고 이러는 거. 광수 씨가 딱 영자한테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종교적인 장벽도 있고 또 이렇게 거리도 멀다 보니까 이 사람 별로네 기대가 없다가 뭔가 계속 나한테 잘 맞춰주고 대화도 재밌고 말을 하다 보니까 영자가 영리해. 대화를 몇 번 나눠보면은 이 사람 참 수준 떨어진다, 멍청하다, 이런 사람이 있고, 티키타카가 잘 돼가지고 대화 자체가 즐겁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광수의 그런 거를 딱 충족시켜준 것 같아요. 영자가 그런 거 되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여자분들이 매력 있고 이뻐도 뭔가 대화해보니까 머리가 텅텅 비어있네 이러면은 호감도가 확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광수가 딱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광수가 그래서 영자한테 기대가 없다가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티키타카가 잘 되고 은근히 영자씨가 똑똑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매력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가까워지고 이렇게 된 거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안도 그렇고요. 집안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영자씨의 집안 자랑이 광수한테 약간 먹혔을 수도 있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집안 자랑하는 거 믿고 거르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건데, 근데 광수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영자씨의 매력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자는 말이 센 것 같지만 영숙이는 단어 자체가 싸 보여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누가 더 이쁘다 못생겼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광수는 대화를 되게 중요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하면서 영자에 대한 매력이 느껴진 거죠. 반면에 영숙이는 대화만 할수록 영숙이의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싸 보이고 세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영숙이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손절을 하게 된 거고, 남자는 대화할수록 식어가면은 성적으로 확 식나요. 대화할수록 식는다기보다는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이 한심해 보이면은 그냥 더 이상 관계가 유지가 안 되죠. 진짜 얘는 왜 이렇게 한심하지? 이런 생각 들면은 바로 이제 마음이 식겠죠. 가치관이 됐든 앞으로의 계획이 됐든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든 뭐가 됐든 얘기할 때 뭔가 한심하게 느껴질 때. 집안 자랑 탁형님이 거르는 이유요? 저는 그 집안 자랑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 경제적 독립이 안 되어 있어. 나는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한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존할 거고 부모님하고 가깝게 지낼 거야. 이거에 대한 시그널이라 생각해요. 결혼 전에 알아볼 수 있는 쉬운 시그널. 남자든 여자든 계속 상대방한테 우리 엄마가 어쨌고 우리 아빠가 어쨌고 세상 한심.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피곤해집니다. 맞아요. 승환이 말씀처럼 진짜 있는 사람은 조심해요. 얼마나 조심하는데. 괜히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나에 대한 관점에 변화가 있을까봐 엄청나게 경계합니다. 정말 부모님이 대단한 분들일수록 더더욱 그런 걸 경계를 하죠. 근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부모 자랑을 한다? 별로예요. 자랑할 수 있는 집안이 있다는 것도 부럽습니다. 근데 그게 그 자랑에 대한 기준도 자식인 내 기준에서 그걸 자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저딴 거 갖고 자랑해?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랑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집안 자랑, 이런 부모 얘기 이런 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야, 우리 부모님 훌륭하신 분이야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꼴값 떠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 자기 기준에서 자랑일 뿐이에요. 남들도 인정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지,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진짜 멋진 거는 진지한 관계가 돼서 알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양가 어른들 인사하고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었네? 그럴 때 이제 정말 그게 더 빛나는 거지, 처음부터 뭐 부모가 어쨌고 집안이 어쨌고 할아버지가 어쨌고 어쩌라고. 뭐 그래서 강남 아파트 사준대? 뭐 결혼할 때 뭐 집하게 뽑아준대? 그게 앞으로의 나의 결혼에 있어서 어떤 이점이 됩니까? 그게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이점이 되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제 라이브 보시는 분들, 미우이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절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어떤 얘기 듣잖아? 그러면은 얘네 집안이 이 정도 되니까 결혼할 때 신혼집은 해오겠지? 결혼할 때 뭐 차 한 대 뽑아주겠지? 기대가 생겨. 진짜 그렇다니까. 사람 마음이 뭔가 이렇게 나한테 올 줄 알았는데 개뿔? 아무것도 없네? 집안 자랑 그렇게 해놓고 뭐 하는 거 보니까 뭐 아무것도 뭐 개뿔도 없어. 그러면은 이게 틀어집니다. 결혼은 당사자들끼리만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부모 얘기를 많이 해놓다 보면은 그 부모 얘기를 많이 들어놓다 보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돈도 많고 하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나한테 결혼할 때 많이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기대를 하다가 그것만큼 뭔가 안 되게 되면은 되게 실망하게 되고 어려워지지. 그 나만 실망해? 기대하고 있는 상대편 부모님까지 실망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랑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애초에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가족이나 집안 얘기 같은 거는 말을 거의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부모 얘기를 많이 하면은 없어 보여요. 오죽 본인 얘기 할 게 없으면은 부모 얘기 저렇게 할까, 그렇게밖에 안 보여.